지도 위에 이름들이 있습니다. 까망베르, 파르마, 전주, 제주. 우리는 이 이름들을 들을 때 맛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다. 풍경을 먼저 떠올립니다. 안개 낀 포도밭, 돌로 지은 농가, 청정한 고원, 푸른 섬.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매하는 것은 그 풍경입니까? 아니면 그 풍경의 이미지입니까? 독일 철학자 발터 벤야민은 아우라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단순합니다. 아우라란 원본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느낌, 여기에 이 시간에 존재했다는 감각, 루브르의 모나리자를 보는 것과 그 포스터를 보는 것이 다른 이유, 그게 아우라입니다. 벤야민은 기계 복제 시대에 예술작품의 아우라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같은 질문을 식품에 던지고 싶습니다. 까망베르를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시대에 노르망디 목초지의 아우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치즈 안에 있습니까? 포장지 위에 있습니까?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실제는 사라졌다. 남은 것은 기억뿐이다. 시뮬라크르, 원본 없는 복사본, 포장지의 노르망디 목초지는 시뮬라크르입니다. 그 그림은 실제 노르망디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노르망디스러움이라는 느낌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치즈를 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노르망디라는 이름이 불러오는 어떤 감정을 삽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노르망디가 실제로 그곳에 있든 없든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이것이 지명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장소는 사라져도 장소의 기호는 살아남습니다. 인문지리학자 이프 투어는 물었습니다. 공간과 장소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공간은 좌표입니다. 위도, 경보, 면적. 장소는 의미입니다. 기억, 냄새, 감정. 전주는 위도 35.8도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전주는 할머니 손 마시고 처마 밑에 빗소리이고 어린 시절 어느 골목의 냄새입니다. 마케팅은 바로 이 간극을 파고듭니다. 좌표가 아니라 감각을 팝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얼마든지 복제되고 포장되고 전국 어디서나 팔립니다. 장소가 상품이 되는 순간 장소는 지리적 사실이 아닙니다. 브랜드 자산이 됩니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비는 취향의 표현이고 취향은 계급의 언어라고. 조금 불편하지만 생각해봅시다. 보성, 녹차를 마신다는 것, AOP 인증 까망베르를 선택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부르디웨가 말한 문화자본. 쉽게 말하면 올바른 것을 알아보는 능력 자체가 자본이 된다는 것. 지명 브랜드는 이 욕구를 정확히 겨냥합니다. 샴페인과 스파클링 와인을 구별하는 것. 이베리코 대 베오타와 이베리코 대 세보를 구별하는 것. 그 구별을 할 줄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소비 동기가 됩니다. 지명은 계급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건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편견이 아닙니다. 2008년 캘리포니아 공대 연구팀이 실험했습니다. 똑같은 와인을 두 잔에 따랐습니다. 한 잔에는 $5 라벨, 다른 잔에는 $45 라벨을 붙였습니다. 뇌를 스캔한 결과 $45 라벨의 잔을 마실 때 뇌의 쾌락 중추가 실제로 더 활성화됐습니다. 더 맛있다고 믿은 게 아니라 뇌가 실제로 더 많은 쾌락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인지적 휴리스틱입니다. 복잡한 판단을 단순한 기호로 대체하는 뇌의 효율화 전략. 프랑스산, 횡성, 제주. 이 단어들이 라벨에 있을 때 우리 뇌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의식이 개입하기 전에. 지명 마케팅은 이성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인지, 체계 자체에 작동합니다. 경제학은 이 구조를 정보 비대칭으로 설명합니다. 생산 과정은 보이지 않고 전문 지식은 부족하고 판단 시간은 30초입니다. 이 조건에서 지명은 신호가 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마이클 스펜스의 신호이론. 정보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품질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지표. 문제는 이 신호가 위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신호를 검증하는 비용이 신호 자체를 만드는
비용보다 높을 때 신호는 내용 없이도 작동합니다. 라벨의 지명을 확인하는 데 드는 노력보다 그냥 믿는 게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냥 믿습니다. 지명 보호의 역사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1911년 프랑스 샹파뉴 지방 포도 농가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다른 지방의 포도로 만든 와인이 샴페인을 달고 팔리면서 자신들의 수입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폭동이 세계 최초의 원산지 보호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소비자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생산자 카르텔이 독점적 수익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진정성이라는 언어는 나중에 씌워진 포장입니다. 제도의 기원은 훨씬 세속적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생산자 이익 보호는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도 있고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지명 제도는 항상 이 긴장 속에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세계화가 이 구조를 뒤흔들었습니다. 경제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는 시공간 압축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지리적 거리가 경제적 의미를 잃어가는 현상. 재료는 A국에서, 가공은 B국에서, 포장은 C국에서, 장소는 공급망의 한 노드가 됩니다. 이 세계에서 까망베르의 노르망디는 무엇입니까? 우유는 이유 어딘가에서, 균은 실험실에서 배양되고, 포장은 파리 근교 공장에서. 하지만 라벨에는 여전히 목조지 그림이 있습니다. 보드리아르는 지도가 영토보다 먼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현실을 앞서게 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세계화가 깊어질수록 진정성에 대한 욕망은 커집니다. 사회학자 앤서니 기덴스는 이것을 존재론적 안전의 문제로 봤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단순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사람은 안정적인 정체성의 닻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로컬, 전통, 장인, 원산지, 이 단어들은 불안한 현대인이 붙드는 정박지입니다. 지명 마케팅은 이 불안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세계화의 불안이 깊어질수록 장소의 기호는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호는 더 많이 위조됩니다. 불안이 시장을 만들고 시장이 불안을 먹고 삽니다. 한국에서 지명을 규율하는 제도는 두 갈래입니다.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농림부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 현재 등록 품목은 100여 개, 보성 녹차, 고창 복분자, 의성 마늘, 영광 굴비. 이 품목들은 해당 지역 생산자만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지명식품의 대부분은 등록 품목이 아닙니다. 춘천 닭갈비, 안동찜닭, 부산 오뎅. 이것들은 법적 공유지입니다. 경기도 공장에서 만들어도 수도권에서 조리해도 이름을 쓰는데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 비빔밥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주에 주 사업장을 둔 생산자만 이름을 쓸 수 있는 법적으로 보호된 명칭입니다. 하지만 편의점 냉장 코너를 보십시오. 전주 비빔밥 도시락이 줄지어 있습니다. 전주와 무관한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등록이 존재해도 단속되지 않으면 기호는 그냥 흘러넘칩니다. 제도가 있어도 작동하지 않을 때 그건 역시 공유지입니다. 이것이 지명 제도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보호의 존재와 보호의 작동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횡성 한우는 이 구조의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한우 이력제에서 브랜드를 결정하는 것은 출생지가 아니라 사육지입니다. 이것은 나쁜 규정이 아닙니다. 사육 환경과 사료가 실제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머릿속 모델과 법적 정의 사이에 설명되지 않은 간극이 있습니다. 횡성 한우를 들을 때 우리는 횡성의 소를 상상합니다. 법은 횡성에서 자란 소를 말합니다. 이 차에 아기가 없어도 생기는 이 간극, 그것이 정보 비대칭입니다. 그리고 정보 비대칭은 설명되는 순간 해소되지만 설명되지 않으면 계속 작동합니다. 제주 흑돼지는 조금 다른 층위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작동하는 것은 헤리티지 마케팅입니다. 장소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사업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제주는
강력한 헤리티지를 가진 공간입니다. 섬, 화산, 바람, 해녀, 이 기호들이 결합해 제주다움을 만듭니다. 흑돼지는 그 제주다움의 가장 상업화된 형태 중 하나입니다. 소비자원 조사에서 드러난 원산지 위반 사례는 단순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헤리티지 기호가 실제 없이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구조적 증거입니다. 제주라는 이름이 붙으면 소비자는 이미 다른 기대를 품습니다. 그 기대는 검증 전에 작동합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물음에 다가가겠습니다. 진정성이란 무엇입니까? 철학에서 진정성은 실존주의의 핵심 개념입니다. 하이데거와 사르트르에게 진정성이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외부의 규정에 종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에서 진정성은 무엇입니까? 전주 비빔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주에서 만들어야 합니까? 전주 사람이 만들어야 합니까? 전주의 레시피를 따라야 합니까? 전주의 재료를 써야 합니까? 어느 기준을 선택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물음. 전주 비빔밥의 원래 레시피는 누가 정했습니까? 언제부터 그것이 전통이 됐습니까?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발명된 전통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지만 오래된 것처럼 제시되는 관행과 상징. 전주 비빔밥이 전통 음식으로 공식화된 것은 20세기 관광 산업의 성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까망베르가 노르망디의 전통 치즈로 신화화된 것은 1863년 철도 개통 이후입니다. 나폴레옹 3세가 철도 개통식에서 까망베르를 맛보고 반해 틸리리 궁전의 전기 납품을 지시하면서 전국적 명성이 시작됐습니다. 황제의 입맛이 마케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법적으로 공식화된 것은 불과 1983년입니다. AUC 인증 까망베르 드 노르망디.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이 AOC 인증 까망베르는 전체 생산량의 약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노르망디 이외의 지역에서 살균유로 만들어진 공장 생산품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집어드는 까망베르 10개 중 9개는 포장지의 목초지 그림과 전혀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전통이 먼저 있고 마케팅이 따라온 게 아닙니다. 마케팅이 전통을 구성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의 실제 비중은 10%입니다. 진정성은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 구성 과정에는 언제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명 마케팅은 사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장소는 실제합니다. 보성의 기후, 횡성의 고도, 제주의 토양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품질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지명의 많은 부분은 그 실제와 느슨하게 연결된 기호입니다. 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말했습니다. 시장은 재화를 배분하는 도구가 아니다. 시장은 가치를 표현한다. 지명 시장이 표현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장소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소비의 물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를 원하는가의 물음입니다. 출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의 일부 생산자들은 지명 대신 생산자 이름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장소 대신 사람의 책임이 품질 신호가 되는 방식. 블록체인 기반 원산지 추적도 등장했습니다. QR코드 하나로 이 고기가 어디서 태어났고 무엇을 먹었고 언제 도축됐는지 확인하는 것. 지명의 기호를 넘어 정보의 투명성으로 가려는 시도들입니다. 아직 소수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지명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언어이고 문화이고 기억입니다. 하지만 지명을 읽는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지명은 어떤 기준으로 붙었는가? 그 기준은 나에게 투명하게 공개됐는가? 이 이름 뒤에 실제로 어떤 장소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 물음들이 소비자의 의식 안에 자리 잡을 때 지명은 조금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장소는 기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호는 실제를 지워서는 안 됩니다. 보드리아르의 말을 빌리면 지도가 영토를 대체할 때 우리는 영토를 잃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도도 의미를 잃습니다.